자, 제가요, 아까 4부에서 한국 경제 전 분야에 추락 중인데, 정치적 관심은 높은데, 왜 했거든요. 자, 노인빈곤의 주요 원인이 사교육비라 그랬습니다. 자, 사교육에 대해서요,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는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 폐지와 학제 개편, 남경필은 사교육 전면 폐지 국민투표, 유승민은 자사고 외고 폐지 이랬습니다. 이거면 되겠다 싶은 공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남경필이 사교육 폐지하겠다.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은 그나마 본질에는 조금은 다가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사교육 폐지가 참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업종을 제한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교육열을 제한한다라는 부분, 개인의 어떤 소비를 제한한다는 부분에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학벌 사회 풍조를 없애야 된다는, 이게 없어집니까? 아니, 서울대 나와도 국어 공무원 해야 될 판인데 거기도 못 나온 사람들이 안 좋은 대학을 나오면 점점 희망이 없어지니 이 학벌 풍조를 개선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고요. 문재인 지금은 무슨 국공립대 공동학위 어쩌고 저쩌고 하죠. 이렇게 공동학위를 줘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냥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기업들 보고 좋은 대학을 선호하지 말고 뽑아라, 그렇게 한다고 또 하겠습니까? 요즘은 좋은 대학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을 나와도 기업들이 원하는 과가 아니면 안 되는 수준이고, 그 과를 나와도 몇 명만 선택받는 상황입니다. 저는요, 사교육을 없애는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사교육비의 대부분을요, 사교육업자 학원의 시간 강사가 갖고 간다고 봅니까? 정말 동작 빨라가지고 미꾸라지 같이 뱀장어 같이 매끄러운 학원 강사 몇 명을 빼놓고는 나머지 학원 강사들 대부분도 가난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걸 대부분, 사교육비의 대부분을 가져가느냐? 저는 학원에다가 빌딩을 빌려주는 빌딩 주인이 다 갖고 간다고 봅니다. 학원 해가지고 떼돈 번 사람 몇 명 있지만은 그 사람보다 더 떼돈을 번 사람은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위에 건물주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고용 창출을 각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슨 사람을 뽑아다가 땅 팔아 했다가 그 다음에 땅 몇 가라 한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는요, 그거는 한마디로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부가가치 창출도 되고 사회의 폐단도 고치고 또 국민들의 한마디로 자산 축적을 막는 사교육비 폐단을 고치면서 노인 빈곤을 막을 수 있으려면요, 한마디로 국가가 사교육을 상당한 부분을 공교육의 영역 안에 흡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요, 학교 시설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과거하고는 다르게요, 몇몇 학교들만 빼놓고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빛과 번쩍하게 좋은 시설로 되어 있고 학교의 곳곳에 또 좋은 설비들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강당조차도 좋은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말입니다, 애들을 우리 때처럼 밤에 10시까지 잡아가, 우리 때는 과외가 없어져가 전두환이 과외 금지시켰습니다. 집에 일찍 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습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에는 서울대반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또 시키고, 교실에는 또 교실대로 전부 남아서 밤에 한 10시까지 자습을 하도록 했고, 선생들이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도망간 놈 없나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학교는 막 애들을 맡아갖고 있기 싫다라는 듯이 한 5시, 4시 되면 땡 하고는 다 집에 보냅니다. 일부만 남아서 학교에서 공부해요.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애들은 집에 어디 공부 시설이 제대로 안 된 아들처럼 인식되고요. 땡 하고 집에 간 놈들은 집에 갔다가 가방만 갖다 놓고 학원 다니거나 안 그러면
좋은 집에 지방 놔놓고 독서실에 가서 합니다. 자, 학교 시설은 놀고 있습니다. 자, 건물주가 가져가는 사교육비의 상당한 부분을 학교에서 공적인 학교 시스템에서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교육비도 줄여주다. 그래서 제가 중교사 제도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학교의 교사들은 A 교사라고 하면 B급 교사를 만들자는 겁니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백수보다 B급 교사라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자, 연봉 한 2,500만 원을 주면서요, B급 교사를 초중 고등학교에 과목별로, 고등학교를 예를 들자면 영어, 수학부터 뭐 과학, 역사, 사회, 전 입시 과목에 다 뽑자는 겁니다. 과목별로. 어떻게 뽑아요? 이 교사도 교사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순위고사요. 그래서 통과한 사람들한테 발령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B급 교사를 시험을 쳤어요. 중학교에 전국에 방과 후에, 방과 후 학교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방과 후에 학교별로, 과목별로 교실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요, 수업 4시 반쯤 되면 딱 마치고요, 한 5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자, 고등학교 국어교사 전국적으로 3만 명 뽑는다. 뭐 수학 몇만 명, 중학교는 또 몇만 명. 이래 갖고요, 시골 학교일수도 페이 조금 더 줍니다. 시골일수록요. 그래서 지역별로, 각 시도별로 뽑는 겁니다. 뭐 전국의 국어가 3만 명이라면 시도별로요, 한 3천 명씩이든지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시험을 쳐서 순위 안에 들어간 사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시험 쳐서요. 그냥 뽑으면 안 되죠. 가르칠 재능이나 자질이 되는가. 그래서 시험으로 1차로 뽑고요. 2차로 가르치는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가를 다시 해서 면접에서 걸렸어요. 그 다음에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대학을 나와서 놀고 있는 학생들이요, 백수들이 전부 응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 가르친 결과도요, 또 동일한 날 시험을 쳐서 그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은 고가를 좀 높게 해주고, 한 2년을 갖다가 이렇게 기간으로 해서 또 연장을 시켜주고요. 나중에 한 3번째쯤 연장되면 교사를 뽑을 때 그 사람들을 교사로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식도, 인센티브도 주게 되는 것이 교사 훈련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의 학교 시설 안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풀게 되고, 그럼 학부모는요, 쿠폰제로 해서요, 학부모의 소득에 따라 가지고요, 부모가 돈 좀 잘 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 7만원, 좀 그 다음엔 한 5만원, 3만원, 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동사무소 가서 쿠폰 받아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결제하면 되는 거고요. 학생들은 자기가 얼마 내고 받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 채우게 되면 사교육에 갈 부분을 공교육 차원에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고요. 정부는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기본적인 학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해 주는 부분은 한마디로 노동 근로장려금처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봉 한 2,500으로 맞춰만 줘도 한 달에 20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고요. 대학 입시는요, 지금 같은 정본이 눈치 보기 없습니다. 자, 지방에 있는 학교일수록 뭡니까? B급 교사를 수준 높은 사람을 월급을 좀 더 줍니다. 벽지일수록 훨씬 많이 줘요. 그럼 거기 가서 더 열심히 가르칠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들이 거기 갈 거고요. 그러고는 학력고사를 1학년 때 한 번,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2번, 4번 정도 봤어요. 평균해서 가게 하고, 지금처럼 대학 자율이니 개나발이니 다 없애버리는데, 수시니 정신이 입학사정관이니 다 없애버리고요. 성적대로 딱 가는 겁니다. 평균 내서요. 재수 없어서 이런 소리 안 나올 거 아닙니까? 한 4번 쳐서 평균 내버리면요.
내신 없애버리고요. 뭔 내신입니까? 그냥 1학년 때도 치고 2학년 때도 치고 3학년 때도 치면 그게 내신이지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애들끼리 경쟁시키지 말고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방과 후에 자율 선택에 맡기라는 겁니다. 나는 내 돈 주고 밖에 가서 배우려고 한다는 사람은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B급 교사처럼 공인을 해서 이렇게 발령을 과목별로 시험을 쳐서 성적들은 내주고 또 잘하는 애들은 인센티브를 더 주게 되면 잘하는 애들은 돈을 조금씩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일자리가 수십만 자리가 창출되면서요. 사교육비는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가계는 가처분 소득 중에서 사교육비를 낮추면서 저축도 가능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 비용이나 시간 낭비나 원서 낭비들을 줄일 수 있고요. 대학 자율할 능력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의 수준이나 자질로 보면요. 이번에 정유라가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항하는 대학은 다 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맹쾌한 방법을 왜 대선 후보들은 말하지 않는 겁니까? 무슨 네가 말해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 어쩐다 하지 모르는데 저는 시장 경제를 위협하지 않고 또 한마디로 자원에 공적 자원에 적극적인 재활용을 가져오고 사교육비를 낮추고 일자리는 굉장히 창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정부의 예산은 줄일 수 있고 학부모들이 능력에 따라 부담을 조금씩 하니까요. 그냥 일자리 창출하려 해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필요 없는데 공무원 괜히 뽑아야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 분야 하나만 하더라도 50만 개의 일자리는 저는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배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학교 교실이 30개면 예? 학생들을 줄이는 겁니다. 10명 정도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맞춤식으로 수준에 따라서 자, 수학만 하더라도 A, B, C, D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 수준이요. 거기에 따라서 반을 따로 편성해서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학교 안에서 방과 이후에 프로그램이 밤에 한 10시까지 돌아가게 되면 수학 들었다, 국어 들었다, 영어 들었다 쫓아다니면서 큰 돈 안 들이고 학교 안에서 모든 거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학원 강사가 뭐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돈 많이 갖다 쳐발라도요. 과외에도 거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10인 이하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실시해 보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하는 겁니다. 자, 할 사람 하라. 사교육비가요.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몇 년 하게 되면요. 사교육비 지출을 엄청나게 절약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책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대선 후보들 전부 다요. 고민이 있으면 이런 정책을 말할 수 있지요. 야, 이 사교육비로 진짜 돈 버는 사람은 누군가? 정말로 학원 선생들이 그렇다고 돈 벌어서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창출되냐?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고민들이 심각하지 않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이 대중적인 포퓰리즘으로 자사고 외고 없앤다 이야기 나오고 더 나아가서 국공의대 공동학위제 같은 소리하고 교육부 폐지 이런 이야기만 하지. 제가 이런 어떤 방과 후에 학교 시설을 활용한 B급 교사 제도를 갖다가 도입하자. 더 나아가서 대학 입시를 단순, 명쾌, 간단하게 만들어서 학력고사를 학년별로 이렇게 보게 하고 내신을 없애버리고 대학의 입시 자유를 뺏어버려야 된다. 지금 과거에 학력고사나 예? 이 본고사, 예비고사 치고 들어가던 사람이나 지금 들어가는 애들이 창의성이 더 좋아지고 애들의 학습 능력이 뛰어났습니까? 무슨 소리 납니까? 과거에 우리 때가 훨씬 수준이 높았습니다. 지금 들어간 애들이 그래 그야말로 자기 개발을 더 잘해서 대학에 들어갑니까? 무슨 뭐 어디 가서 상 받아오고 자기소개서 잘 쓰고 그거 지가 씁니까? 컨설팅 받아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대학 들어가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전부 뒷구멍으로요.
있는 집에 자식들 편법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딱 성적 갖고만 뽑는 거예요. 내신 없애버려요. 학교 애들한테 왜 저끼리 등수 갖고 스트레스 줍니까? 전국적인 경쟁을 하게 해야죠. 그러면 이제 무슨 뭐라고 합니까? 저소득층이니 무슨 지역 무슨 균형 개발. 저는 이왕에 평등하려면 완벽하게 평등하고요. 도서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이나 이 교육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지역에는 제가 이 B급 교사 제도를 더욱 강화해서요. 그쪽에 애들이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가고 적어도 대학에 들어가는 데는 누구라고 가점을 더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소득층은요. 돈 안 내고 이거 하게 받게 하면 됩니다. 안 되면 1,000원만 내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라고 해서 교육 혜택에서 열애된다. 사교육에서 뒤떨어진다. 정보가 뒤떨어진다. 그런 어떤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공연이요. 뭐 농어촌 학생 우별 우대 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실업계고 우대 제도부터 해서 뒷구멍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진짜 큰 구멍은 있는 집의 자식들이 입학사정관이니 뭐 자소서니 뭐 밖에 나가서 웅변대회 무슨 대회 상 받았니 이런 거 갖고 장난치고 있는 게 현재 입시제도의 본질 아닙니까? 또 정보 컨설팅은 무슨 대학 입시에 뭔 놈은 정보 컨설팅입니까? 등수대로 가면 되는 거죠. 정부가 할 일은요. 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거고 그 기회 제공은 사교육을 공교육 내에 흡수해서 사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그 이상의 수준을 B급 교사를 통해서 받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 후보들이라는 인간들이 좀 더 현재 입시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다면요. 뭐 이해창 장관 때부터 비롯됐다라는 무슨 학생에 대한 인성 교육이니 무슨 학교에 무슨 내신을 도입해서 어쩌고 저쩌고요. 지금 내신도 전부 조작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때부터 내신이 있었는데 저도 내신 조작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 교련 선생한테 좀 개기고 체육 선생한테 좀 개기면 밑에 꺼서 저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학교 자주 찾아오는 돈 많은 부모 집에 자식은 내신 잘 넣더만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이 대선 후보가 고민을 하면 각 분야에 다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요. 교육 분야에는 이렇게 창출하고 어떤 분야에 이렇게 창출하고 하게 되면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 창출하고 보건복지 의료에서 창출하고 하게 되면 결국은 긍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국가 예산의 전략과 그리고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도입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개뿔도 고민 안 한 사람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니 말만 뻔질이하게 하고 있고 그냥 예산 틀어서 일자리 만들자. 아니 필요한 데가 있어야 수요가 있어야 그 다음에 거기에 공급을 맞추는 거죠. 일자리부터 만들어 놓고 무슨 교육에 몇 개 보건에 몇 개 이러면 그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고민을 좀 하길 바라는데요. 대선 후보라는 인간들이 사회 현상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체험적 인식은 하나도 없이 참모라고 뽑아놓은 놈들이 내가 누군데, 내가 전직 차관인데, 장관인데, 내가 총장인데, 학장인데, 교육 전문가인데, 무슨 전문가인데, 무슨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데 이런 것들 전직 관료들을 다 끌고 모아놓고 그것들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대선 가겠다고 놓은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씩 따져보면 어느 순간부터 저들이 귀족이 된 겁니다. 서민의 삶에서 한참 벗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월남 가족이니 무슨 저소득층 노동자의 자식이니 어쩌니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정치판에 얼쩡얼쩡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번 로또 잡으니까 그때부터 귀족들이 돼버리거나 안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났거나 안 그러면 판금 사다 은퇴해서 거액의 정관 여우 수임료를 받아서 삶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개론으로 팔자를 고쳤거나요.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자기 의식들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상장을 시켜갖고 벤처에 한 몫을 잡아버렸거나 이런 사람은 대가리에서 제가 감히 대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쓰면요 두뇌인데 머리를 쓰지 않는 것은 대가리지요. 새대가리라 그러지 새두뇌라고 하지 않고 생선대가리라 그러지 생선머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의 대가리에서 국민을 위한
중산층과 서민 대다수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누가 압박을 해야 돼요? 국민이 압박을 해야 되는데 죄다 쫓아가면 다니면서 빠돌이나 하고 되는 놈 밀어주자 하고 그놈 되면 팔자 고칠 듯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구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